조재진 감독이 어제 분명히 말했습니다. 다들 똑똑히 들으셨죠? 마시마는 그냥 축구를 잘해요. 마시마는 그냥 축구를 잘해요. 마시마는 그냥 축구를 잘해요. 그렇습니다. 어제 경기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할 부분이 바로 마시마는 축구를 그냥 잘한다. 골키퍼 위치에서 시작을 했어요. 우이준 선수나 김소희 선수의 골키퍼 가능성 분명히 그것도 염두를 해뒀던 것 같습니다. 연습까지는 시켜놨어요.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 선수를 필드 위로 꺼내 놓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아해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승부가 승부차기로 넘어갔는데 근데 이번 경기가 그런 냄새가 여기저기서 풍기긴 했어요. 승부차기 냄새가 어디서 풍겼냐면 시작할 때 배성재 아나운서가 신혼여행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만큼은 승부차기가 가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다 습관적으로 이제 알게 되죠. 경기 1분 남겨놓고 관중석에서 이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 경기 끝났다 뭐 이렇게 이미 경기를 결정짓는 장면들을 또 내보냅니다. 그럼 이 경기가 이대로 안 끝나겠구나. 이번 경기는 승부차기가 갈 확률이 높았던 경기다. 비조에서 아직 승부차기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 뭐 이런 요소들이 몰려서 이게 승부차기로 넘어갔습니다. 그리고 어저께 또 하나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. 뒤에 드라마 편성 때문에 칼같이 지키던 그 10시 반 이게 처음으로 어긋난 것 같아요. 45분대로 넘어갔습니다. 이왕 15분 미룬 김에 한 12분 정도는 더 보여줘도 됐을 건데 광고가 그렇게 많이 붙었나? 수리공 골키퍼들의 진검승부, 승부차기로 넘어가게 된 건데 여기서 허경희 선수가 져버렸어요. 이거는 허경희 선수가 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둘의 맞대결에서 마시마 선수는 넣고 허경희 선수의 골을 마시마는 막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됐죠. 그러니까 그 전에 우이준 선수의 슛을 못 막은 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평상시에 여유가 있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법한 슛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. 또 순서가 바로 이어서 자신이 키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또 지적이 되는 허경희 선수의 멘탈 부분. 그러니까 살짝 거기서 흔들렸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이영표 감독이 가가지고 아직 경기 안 끝났다고 가서 키퍼 보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. 그래서 구척을 응원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까운 경기였을 거예요. 어찌 보면 다 잡은 경기를 또 놓친 거거든요. 비슷한 장면이 발라와의 컵대회 결승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죠. 1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동쪽골 먹혀가지고 연장 가가지고 골든골로 또 우승을 내주는. 그러니까 구척 정신이 아직까지 무관한이잖아요. 우승의 타이틀이 한 번도 없어요. 그 한 번의 우승 타이틀을 못 잡은 이유가 어제 같은 그 마무리 뒷심에서의 부족함,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많이 맞이했었는데 어제도 그게 좀 반복되는 듯한 결과여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.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쭉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어제의 경기의 포인트, 이 마시마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딱히 코멘터리를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조재진 감독의 그 말로 정리가 되는데 그냥 잘합니다. 축구를 그냥 잘해요. 더 놀라운 사실은 본인이 골키퍼 경험이 전무하다라는 거예요. 재미삼아서라도 본 적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난생 처음으로 하는 골키퍼라는 거죠. 그걸 또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메커니즘이 너무 다른 영역이잖아요. 정반대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. 근데 어제 경기에서 물론 잘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동작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는 했어요. 그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손을 안 쓰려고 하는 부분, 그러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는 부분에서 방어하는 걸 보면 대부분 발로 먼저 나가요. 이 필드의 오랜 습관 중에 하나가 그 한일전에서도 요코야마 선수가 페널티기에서 그 본능적으로 점프하면서도 손을 뒤로 감추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미쳤다. 정말 저 정도로 몸에 배어있는 거구나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무릎으로 방어하는 이 장면에서 거의 딱 그
필드 플레이어가 공을 세이브할 때 딱 포즈로 이걸 막아버리거든요. 근데 사실 저게 익숙한 골키퍼가 수비하는 장면이라면 훨씬 안정적인 자세로 캐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볼 처리였는데, 그러니까 손을 쓰면 안 된다라는 무의식의 요 습관, 습성,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거죠. 그래서 그만큼 더 어려웠을 겁니다. 본능을 역행하면서 이거 수비를 계속 한 거죠.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하나가 있었고, 또 메커니즘이 얼마나 또 다르냐면, 저는 그 한 골을 먹히는 요 장면 있죠. 이 한 골은 사실은 마시마 선수가 골키퍼로서의 경험이 조금만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, 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. 결정적으로 이건 판단 미스죠. 그러니까 캐시나 키썸이었으면 본능적으로 앞으로 달려오면서 슛각을 줄이면서 발밑을 봉쇄했을 겁니다. 실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거든요. 이론적으로도 알려주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이거를 해보겠지만 실전 경기에서 진짜 막상 이 다급한 상황을 마주치면 이게 필드 위의 선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앞으로 나가면 안 돼. 본능적으로 뒤로 울리면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이 맞물린 거야. 손에 대한 어색함이 있고 이 1대1 상황 그리고 다급한 상황이 오니까 몸을 자연적으로 뒤로 물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어제 모든 마시마 선수의 플레이 중에 목에 튀었던 장면이었습니다. 수리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딱 한 장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시마 선수의 플레이는 경이로울 정도로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경기의 양상을 만들었죠. 허경희 선수가 플레이할 때 종종 보였던 플레이인데 계속 장군 멍군 같은 느낌으로 시도하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자극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시마 선수가 저쪽 골문에서부터 저 플레이를 해서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선수고 또 승부욕이 있으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살짝 머뭇거림이 느껴졌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에요. 마시마 선수가 한번 딱 치고 나오면 보란듯이 자기도 한번 보여주면서 장군 멍군을 계속, 그러니까 결국에 양 팀의 가장 강력한 창들이 방패 역할을 했던 경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런 유형의 경기를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었냐라는 측면을 따져 묻는다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경우의 수가 여기도 있기는 있었어. 그리고 연습까지 시켰으면 우이준 선수나 김소희 선수를 골키퍼로 돌리고 마시마 선수를 그대로 창으로 썼으면 어땠을까. 그리고 이 똑같은 아쉬움은 여전히 구척장신. 여기도 이혜정 선수가 이번 경기에 테이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마시마 선수가 골키퍼로 등장한다라는 이야기에 이거를 경기 직전에 바꿔버렸단 말이죠. 이 앞선 구척의 모든 경기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허경희 선수의 필드 활용. 이 부분이 이 경기에서마저 마시마 선수의 변수 때문에 묶여버렸다. 똑같은 것 같아요. 이 팀에서도 가장 강력한 창이 여전히 골키퍼 자리에 묶여있는 이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창들이 공격을 하는 그 방식이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공격을 한 거잖아요. 가장 먼 거리에서부터 골키퍼로서 공격을 하는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져가는 성과는 없었던 양 팀이 그냥 골키퍼 우이준, 이혜정 두고 이 창들의 대결을 본격적으로 이 필드 위에서 붙여봤다면 이 경기가 누가 유리하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더 공격적인 다득점의 경기가 만들어지진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번 경기는 굳이 그 아쉬움이 크게 있진 않아요. 왜냐면 너무 재밌었거든. 이 장군 멍군하는 골키퍼의 마치 삼국지의 일기토 대결 같은 그러니까 간우와 하우돈 정도가 지금 싸우는 그런 느낌이었어. 그러니까 한 번 주면 한 번 받고 한 번 주면 한 번 받고 완전 일기토 그런 느낌.